외교부 문화외교국장 한충입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화하고 특별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누님도 이대 출신이고요, 형수님도 이대 출신이고, 또 특별히 제 아내가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나 마찬가지라서 마치 처갓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조기숙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 한독 포럼에서 제가 공공외교센터를 대학에 우리도 설립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몇 개월 만에 훌륭한 센터를 설립하신 걸로 봐서 특별히 우리 조기숙 원장님의 그 강한 추진력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국이 이화여대안의 첫 번째 공공외교 센터가 설립된 걸 봐서 정말 여성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소치올림픽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여성의 섬세함과 또 강한 추진력을 통해서 그 공공외교 센터가 더 발전하길 바라고요. 이렇게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그 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 마음 하나가 상대방을 움직이고 또 상대방이 이런 좋은 뜻을 펼치고 해서 센터를 만들고 또 이 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공외교를 더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가 결국 공공외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공공외교의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공공외교는 소프트 파워 자산을 활용을 해서 외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여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SNS 등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발달과 일반 대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시대의 현실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의 협상에 기초한 전통적인 정부 간 정부경제 외교와 달리 공공외교는 상대방 국가의 문화나 정책에 대해 마음으로 동의를 해야 하므로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개인의 최종적인 내면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한비자도 국가 간의 긴밀도는 곧 국민들 간의 관계의 긴밀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공외교는 국가 간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규정짓는 어떤 마침표와 같다라고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외국에 대한 어떤 선입견적인 인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두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 이틀 내에 댓글들을 통해 여론과 인식들이 고착되므로 단기적인 위기 대응 공공외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제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공공외교에는 리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대 외교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공공외교가 가지는 도전과 기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도전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미지가 여전히 매우 미흡하고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경제사회적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 또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13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2012년 어떤 다국적 컨설팅 기업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가 브랜드 가치는 49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미흡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우리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아직 있습니다. 이 남북 분단의 이미지도 가세하는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사우스 노스 코리아를 아직도 혼동하거나 한반도 정세가 늘 불안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 용역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하라고 했을 때 탑 3 세계 이미지 중에 전쟁 또 기술 이런 것들이
삼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전히 전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외교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현대의 모든 문화도 소개해야 되고요. 또 민주화 여정과 발전 경험도 알려야 되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국제적인 기여를 포함한 외교 정책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의 성취가 수십 년간의 그냥 단순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기적이 아니라 5,000년 역사에 들어있는 한국인의 지혜와 경륜에 기초하고 있다는 문화민족의 저력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나누어지고 미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우리와 주변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서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신시켜 나가는 통일 공공에게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요, 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시하고자 하는 국가의 브랜드와 미래 비전의 모습에 대한 그림과 메시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투사하려고 하는 소프트파워의 모습에 대한 공론화가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또 글로벌 공공선, 이 퍼블릭 굿스를 어떻게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선후진 간의 가교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일방이 아닌 쌍방향적인 문화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과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좋은 공공외교 자산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단시일 내에 달성했고요. 법치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가 정착되어 있고요. 또 세계 젊은이들 좋아하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주도하고 있고요. IT와 정보기술이 뛰어난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략의 역사가 없는 평화애호국이고요. 개도국에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다자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다자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잘 살려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의 모습에서 유념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한국에 와 있는 150만 명의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요. 그리고 인권과 인격을 보호해 주어서 우리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글로벌 시민의식을 잘 함양하여 그들의 인권과 행복을 존중해 줄 때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전은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공공의 역량을 결집을 해놔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두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공외교를 위한 정부 내 조직과 예산,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하고요. 또 다른 부분은 오늘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정부와 민간 간의 파트너십,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정부의 리소스를 많이 투자합니다. 9.11 이후로 외국인의 자국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절감한 미국은 국무부의 공공외교 차관을 신설하고요. 그 밑에 문화교육차관부, 홍보조정차관부, 공보차관부 등 3명의 차관부를 두고 있습니다. 각 지역국에도 공공외교 전담 부차관부를 두고 있고 국무부 직원들이 자신의 주 전문 분야를 선택할 때 정무, 경제, 공공외교가 3대 주요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에 갖고 있는 위험론을 불식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을 원하는 중국이 당, 정부, 학계 등 총체적으로 공공외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113개국 440개소의 공자학당을 설치하는 등 중국어와 중국 문화 보급에 적극적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외교 예산 중에 한 4분의 1을 공공외교에 할당하는 등 공공외교에 높은 정책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이 우리나라도 공공외교 대사를 임명했고요. 공공외교 센터도 설립하고 또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외교 기능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을 계속 수립하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이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외교 활성화법, 이런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외교 조직과 인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민관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프라이빗 섹터의 장점인 빠른 순발력과 상황 적응력, 그리고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컨텐츠 리드 능력, 이런 것들을 적극 살려야 되고요. 또 퍼블릭 섹터의 장점인 정책과 전략 수립 능력, 대외 정책 및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대한 대외 신뢰도 확보, 그리고 현지 외국의 고위 관리 및 여론 주도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상호 배합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외교 논의에는 국제정치학자, 미디어 홍보 전문가, 문화사업 실시자 등 모두 참여해야지 종합적인 시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외교부가 작년에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이라는 명칭으로 국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공모했고요. 오늘 나와 계신 청년 공공외교단, 또 시니어 공공외교단을 발족시켰고요. 그리고 500여 외교부에 등록된 민간 단체 NGO들과도 정기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의 영역에는 그 문화, 예술, 봉사와 기여 나눔 등 그런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정책 설명, 개발 경험, 역사, 지식 정보들을 전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넘나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결국 머리와 가슴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직조될 때 공공외교는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의 얘기를 한류 얘기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류 하면은 이제 그게 고유명사가 이미 됐는데요. 영어로 코리안 웨이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웨이브, 이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웨이브는 이제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모든 지역과 세대 또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의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하는 그 아울리치의 대상으로서의 웨이브입니다. 이제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 문화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의 실생활에 이미 다 있다는 얘기죠. 즉 Korea Matters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웨이브는 K-팝,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한글, 한식, 태권도, 전통문화로 이어지고 또 개발 경험을 포함한 역사, 지식, 정책 등 한국에 대한 모든 것으로 또 퍼진다는 그런 웨이브입니다. 이거는 콘텐츠에 관한 웨이브인데요. 그래서 All That Korea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웨이브는 우리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및 나눔과 섬김, 그리고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공공선에 부합하는 공공외교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인들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국이 되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웨이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공외교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슬로건으로 만들 수 있다면 사랑받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와 함께 학계, 문화계, 언론계, NGO 등 모든 공공외교 커뮤니티가 한국형 공공외교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화여대 공공외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혜가 모아질 때 저는 한국형 공공외교가 앞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개도국 또 모든 국가들에게 좋은 교과서 또 좋은 롤 모델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화여대 공공외교센터가 아주 중심축과 같은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공외교센터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